자, 두 번째 단원이 산. 우리 이제 처음 듣는 거더라. 연기와 중화 반응 파트야. 이렇게. 자, 산 연기와 중화 반응 이 파트는 산화 환원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특정 반응을 구분하기 위해서 산화 환원은 이렇고 중화는 이래 라고 구분해 놓은 거야. 대표적인 반응으로.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산과 염기를 다룰 건데 수용액에서만 다룰 거야. 그래서 조건을 좀 보고 들어가자. 우리가 봐봐, 얘를 배울 거야. 산과 염기의 성질을 배울 건데, 여기서 다루는 산과 염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얘는 수용액에서만 다룰 거야. 수용액에서 다뤄진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수용액을 특징을 배우고 왔잖냐 이미? 양전하와 음전화 합이 0이다라는 거 맞지? 그런데 조금 복잡했던 건 1가도 있고 2가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 그치? 여기는 1가밖에 없어. 알았어? 그래서 좀 다루기가, 양적으로 다루기가 산화하는 반응보다는 더 쉽다라고. 하지만 계산 방법은 선생님하고 배워야 되겠지? 자, 수용액에서 다뤄지면서 산과 염기의 성질을 다룰 때는 자, 요런 식으로 볼까? 기본적으로 수소이온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을 다루거든. 자, 요거는 좀 이제 알아두면 편한 거야. 산은 대부분 극성분자이며 또는 이온이야. 염기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만 알면 돼. 이렇게 구분하고 보면 좀 쉬워.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3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산이란 최초로 구분한 거 제가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국한시켰어. 물에 녹였을 때라고 했거든. 물에 녹였을 때 첫 번째, 모든 물질이 공통이온이 존재하거든. 공통이온으로 얘를 갖고 있다는 거야. 수소이온 플러스 1가짜리. 그러니까 물에만 녹이면 이렇게 수소이온을 갖는다라고 해. 저렇게 되면 음이온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전해질 아닙니까? 맞아. 전해질 애들이 다. 산이든 염기든 모두 물에 들어가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해질이다라는 거지. 자, 일단 수소이온을 갖는다는 걸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느냐? 화학식 안에 봐봐. 이렇게 써 있으면 화학식 내에 수소이온이 하나 있잖아. 지금 저기에. 물론 저게 이온화도가 큰 물질은 저걸 다 떨어뜨리고 이온화도가 적은 물질은 뭐 일부만 떨어뜨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화학식 내로 보기에는 우리는 정량적 계산에서 모두 이온화도는 1이라고 놓고 봐. 넣는 것이 모두 이온화된다. 물론 앞서서 산화하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학식 내에 수소가 하나 있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불러. 일가산. 저 1이라는 이 일가가 이게 가수라고 그래. 가수. 가수라는 건 물질 내 특정 이온이나 원자들의 숫자를 말해. 하나 들었어요. 일가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냐면 HCl, 그 다음에 HNO3, NO3가 마이너스 1가니까 그 다음에
아세트산. 자, 어떤 놈이 수소의 숫자냐? 요거. 요게 수소의 숫자인데, 아세트산 조심해. 앞에 있는 이 H 셋은 수소와 상관없어. 알았지? 일가산이다. 그 다음, 이런 애들은 이가산이라고. 이가산들은 대부분 다원자 이온하고 많이 붙어 있거든. 예를 들어서 H2SO4, H2CO3. 여러분 뒤에 있는 황산, 탄산은 제가 늘 얘기하는 알죠? 사탕, 박하사탕의 사탕. 그래서 여기 수소가 이 수소가요 아래 첨자가 1이면 안 써주지만 2개씩 있다. 이가산 이런 식으로 상값이 있는데 뭐 인산 같은 상값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자. 자, 두 번째야. 얘들은 모두 전해질이다. 전해질이다. 전해질이 뭡니까? 물 속에 녹아 전류를 흐른다. 물속에 녹아 전류를 흐른다. 근데 전해질에는 여러분 강전해질이 있고요, 약전해질로 나뉘어요. 무슨 말이냐? 물에 잘 녹고 안 녹고가 아니에요. 녹았는데 완전하게 이온화가 되느냐, 조금만 일부만 이온화 되느냐. 그래서 강전해질을 우리는 이 산의 성질에서는 강산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약산이라고 부르는데 엄청나게 자세히 묻지는 않더라고요. 지금껏 쭉 왔을 때. 강산이라면 어떤 거냐? 강산유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약산하고 이온화되는 정도라고 부르거든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지는 정도예요. 이걸 이온화도라고도 설명해요. 이온화도. 크다, 작다 정도. 그래서 이런 예로 어떤 애가 있느냐? 염산이라고 그래요. HCl. 그 다음 질산, 다음에 황산. 이런 애들이 강산유에 속하는데 여러분은 다 강산 강연기만 갖고 시험에 나와요. 알았어? 그냥 보기만 하시라고. 약한 산에는 아세트산. 그래서 얘는 식초에 넣어서 우리가 맛을 보죠. 식초의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산, 음료수죠. 음료수. 탄산, 음료수입니다. 요런 것들. 자,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한데 여기서 잠시 제가 하나만 넣고 갈게요. 이 양적 관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른 계산을 위해서 저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의 숫자가 과연 몇 개냐 상대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알고 가세요. 나중에 필요해서 문제 풀 때 자동적으로 할 거예요. 그 수소 이온의 숫자를 알아야만 할 때가 올 겁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느냐? 가수에다가. 이 가수가 뭐예요? 1가면 1이고요. 2가산이면 2입니다. 알겠어요? 가수에다가 농도를 곱합니다. 어디에? 부피. 부피는 밀리리터. 여러분, 농도는 따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거든? 농도는 따로 배우지 않는데, 같은 부피수, 단위, 부피단, 이온수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같은 부피 속에 이온이 몇 개 들었느냐? 자, 이 계산은 지금 써놓고 나중에 나 이렇게 너희들 가르쳐 준 적이 있어. 이거 이용해보자 할 때 보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나온 건 4시에 나오는 겁니다. 정말 자세히 나오는데. 세 번째, 반응성이 큰 금속이 있어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얘들. 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 이렇게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 그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연이라는 금속을 하나 볼게요. 아연이 염산과 반응한다고 쳐봐요. 그럼 아연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온계로를 배웠죠? 아, 아연은 이가구나. 알았어? 아연은 이가구나. CN-1가고. 그래서 수소가 나온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앞에 개수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구나만 알고 있고요. 당장 이렇게 수소를 발생시키는 이 반응을 분석해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화 반응을 배우고 있지만 이거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연이 수소이온한테 전자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는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아연이 산화된 거고요. 수소이온이 환원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반응성을 따지면 아연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았어요? 자, 네 번째요. 이건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탄산칼슘이 누구냐? 박하사탕에서 카탕이야, 카탕. 칼슘, 탄산. 흰색 한 거 만든다고 했잖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요. 그 너희들한테는요, 탄산칼슘이라는 구체적인 화학식을 안 알려주고 달걀 껍데기 요 정도. 이건 분필이어도 괜찮고요. 조개 껍데기도 괜찮아요. 알겠지? 그게 석회질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쓴다면 이렇게요. 자, 탄산칼슘이 염산을 떨어뜨리는 탄산칼슘에 그럼 염화칼슘이 나오고, 이 화학식 외우는 거 아니다 얘들아. 보라고, 그냥 보라고. 이렇게 CO2 기체를 발생하는데 질량 보존 때문에 이렇게 앞에 붙여줘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한 산들을, 강한 산은 맛을 못 보고요. 신맛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 커피 혹시 마시는 사람 있어요? 커피? 마셔요? 산도라는 말 들어봤죠? 산도. 시큼한. 그 저기 남미 쪽, 과테말라나 이쪽 쪽이 이제 신맛이 도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그럼 이거 많이 마시면 위궤양 있는 친구들은 위가 부담스러워요. 특히 커피 많이 마셨을 때 위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걸 좀 피하면 되고, 고소한 맛으로 마시면 좀 덜해요. 알았지? 자, 이게 산의 성질인데 얘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일단 그러려면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까요? 산의 공통이온 확인 실험이라고 제목을 지어봅시다. 그러면 산을 확인하는 지시약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용할 거거든요. 바로 누구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요.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색깔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누구냐? 바로 수소이온이에요. 수소이온.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이 색깔의 변화 있죠? 이 색깔의 변화가 이 수소이온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자, 산의 세기와는 무관해요. 무슨 말이냐면, 강산이라고 더 붉은색으로 변하고, 약한 산이라고 분홍색으로 변하고 이러진 않아요. 무조건 색깔 변화.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 지시약으로서 이 색깔을 강산과 약산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셨어요? 그건 꼭 기억하시고. 자,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종이를 준비합니다. 종이를 이렇게
이게 리트머스 종이에요, 리트머스. 그것도 푸른색.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만 있으면 안 돼. 일단 이 수소이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면 전극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전극을 걸어줘야 되는데 여기다 걸어버리면 종이 타버려요. 저항이 너무 세서. 응?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전해질을 떨어뜨려. 전류는 흐르게 하되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애들. 기억나요? 맞아요. 계랑 유산. 무슨 얘기냐? 질산, 칼륨, 수용액을 여기다 떨어뜨립니다. KNO3인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해질. 수소이온이나 나머지 이온들이 잘 움직이게. 그래놓고 이렇게 적신 다음에 극을 연결합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을 준비하는데 산에 적신 실이기 때문에 이 산은 염산이 됐든 아세트산이 됐든 어떠한 산이든 어떻더라? 다 실험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실험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어찌 나오느냐?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뭐가? 파란색.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푸른색. 자, 우리가 그럼 이거에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음극 이동 이온은 누구냐? 당연히 양이온이 이동하겠죠, 양이온이. 그래서 일단 푸른색에 붉은색으로 풀었는데 푸른색으로 그려놨어요. 부끄럽네. 붉은색으로 바뀌어야죠. 이렇게 붉은색이 이쪽 이동하겠죠.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건 누구다? 바로 수소이온이고요. 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만 가는 게 아니고 누구도 가냐면 칼륨이온도 가요. 전해질의 칼륨이온. 그 다음 양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요, 음이온이 되고요. 산에 음이온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염산이면 Cl-, 물구낭산이면 황산이온, 얘들이 가겠죠? 얘와 더불어서 질산이온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함정으로 여러분, 질산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산의 음이온이 질산이온이잖아. 한 종류만 갑니다. 질산. 공통분. 자, 요게 확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염기입니다. 염기는 조금 단순합니다. 그래서 산이 잘 나와요, 산이. 자, 염기 또한 여러분, 첫 번째. 공통 이온이 있어요. 수산화 이온을 갖습니다. 얘는 다원자 이온이거든요. OH- 수산화 이온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산화 이온을 갖는다. 두 번째, 산과 더불어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여러분, 일가염기 있겠죠? 이가염기 있겠죠? 이때 일가, 이가는 누굴 기준으로 한 말이죠? 수산화 이온수를 기준으로. 수산화 이온수를 기준으로 한 말이 되겠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일가염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DOH. 수산화 이온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가염기는 EOH2. 이렇게 되면 얘들이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얘가 플러스일까? 왜? 얘가 마이너스일까? 그럼 마이너스일까가 두 개 있으니까 얘는 뭐야? 플러스 이가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수산화 이온수를 가지고 1가, 2가. DOH에 누가 있어요? NaOH가 있죠. KOH가 있죠. 그 다음에 이가 여기에는 수산화 칼슘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수산화 마그네슘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듯이 1가, 2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건 보시고, 마찬가지로 전해질에서 뭐 강전해질, 아까도 봤지만 강염기죠 얘가. 그러면 이온화되는 정도, 이온화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약전해질은 약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이온화도가 작다. 그래서 이런 예로 누가 있느냐, 여기 있지만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 칼륨이 붙어있으면 이게 강염기예요. 알겠어요? 알칼리 금속 배웠죠? 리나가 큰 늪이 세면서 프랑스 튀는데 기억나요? 걔들이 OH랑 붙으면 강한 염기가 되고요. 약한 염기류들은 수산화 아모늄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MgOH2도 굉장히 약한 염기인데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만 보시고. 자, 세 번째. 느닷없이 특성으로 넘어가는데, 단백질을 녹여요. 단백질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부에 넣으면 두부가 흐물흐물 무너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너네 아침에 세수하고 왔지? 뭐 손에다 두부 비벼 왔어? 비누의 성분이 미끌미끌하죠?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 강염기들 손으로 많이 휘납니다. 여러분 세제들이 다 염기성이었거든. 그거 알죠? 옛날 사람들이 비누를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도 삶의 지혜가 있어서 풀 같은 거, 마른 풀 같은 걸 태워요. 그럼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채로 이렇게 걸러내요. 그럼 고운 가루만 남거든요. 그걸 물에 풀어갖고 시내가에 가서 그걸로 빨래를 했어요. 그걸 잿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 200여 년, 300여 년 동안 써왔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응? 그래서 양반들은 그 재를 샀어요. 꼭 우리 가루비누 사듯이. 그렇게 재를 팔기도 했고, 그 특정 어떤 풀 말린 게 또 향도 좋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그 사람들이 하이타이를 갖고 들어온 거야. 중성세제, 가루비누. 그 사람들이 빨래를 하는데 거품이 버글버글 나는 거야. 우와, 저 뭐야? 그 양놈들이 갖고 들어온 잿물이다 해가지고 양잿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양잿물을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먹은 거야. 왜? 저 먹으면 죽을 것 같거든. 먹었어. 빨리 안 죽어. 목하고 이쪽만 막 녹는 거야. 막. 아프기만 더럽게 아프고. 그래서 그걸 또 병원에 실려가면 오바이트해서 다 빼내. 그러면 상처 나는데 한약 걸려. 그 죽는 사람들한테 희소식은 70년대 들어온 DDT죠. 농약. 그 제 친구 농약 먹은 적 있어요. 쥐약 먹었다. 그 친구 쥐약. 죽었어요? 그게 신기한 게 걔는 두고두고도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초등학교 때 4학년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점심도 안 먹고 애들끼리 몰려서 하교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집부터 애들이 가방을 놓고 나오고 또 같이 가고, 가방을 놓고 나오고 같이 이렇게 무리지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방을 다 놓고 이제 놀러 가는 거죠. 산으로, 바다로. 근데 두 번째 집에 들어간 놈이 안 나오는 거예요. 5분을 기다려도.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갔더니 마루 끝자락에 애가 쓰러져 있어요. 거품을 물고. 저거 분명히 저건 농약을 먹었다. 어떻게 알았냐? 쥐약을 먹었다. 그때 당시에 말이에요. 쥐가 많아가지고 원래 사람들이 동시에 12시 총을 땡치면 쥐약을 동시에 놓는 그런 날도 있을 정도로 쥐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걔 아버지가 쥐약을 이제 빵가루를 이렇게 묻혀갖고 빵을
저기 마루 끝에 놨는데 이걸 이놈이 오다가 빵을 주워 먹은 거야. 그제서 쓰러진 거죠. 보통 집에 그때는 차는 없었고요. 집이 좀 사는 집은 리어커가 있었어요. 그 꼬맹이들이 8-7명이 그 리어커를 끙끙거리고 떨어뜨려갖고 걔를 들어서 리어커에 싣고 갔어요. 음대까지. 그렇게 입원시키고 살았어요. 미세척에서. 우리 막 칭찬받고. 그러고서 이제 그 사건이 있고선 2주 후에 병문안이라는 걸 갔잖아요, 우리가. 근데 걔 별명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때는 그게 되게 놀림거리였는데, 여러분, 치아가 누런해 있죠. 치아가 누런해. 거기 치아, 칫솔 때 아무래도 그거 안 비껴지거든. 걔 그래서 똥이빨이지, 별명이. 그게 건치래요, 여러분. 그거, 치주염도 엄청난 건치래요, 그 이빨이. 근데 우리는 이제 색깔이 누렇다고 막 약 올렸죠. 근데 그 친구가 딱 병문을 갔는데 내가 저기서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그렇게 가니까 반가우니까 씩 웃는데 서울래요, 서울래. 원래 그때 서울에는 얼굴이 하얗거나 치아가 하얗면 서울애였어, 우리한테는. 씩 웃는데 걔가 아니라 그냥 서울에 있는 귀티가 터나는 거예요. 아, 나는 말도 못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 나오니까 애들이 다 쥐약 먹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치아가 하얘요. 석 달 지나니까 어느 집 오더라고. 근데, 그때. 그래요. 여러분, 거기까지 갔네. 단백질을 녹이는 게 여러분, 아주 미량을 만지면 미끌미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부를 녹인다. 이런 말도 써있어. 두부를 녹인다. 그것도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쓴맛. 쓴맛. 인생은 쓰다. 예? 그래서 인생은 뭐요? 연미성이다. 알아? 철학과 교수가 삶이란 무엇인가 조사해서 내라고 2주 동안 줬더니 막 A4지로 10장, 20장. 근데 어떤 새끼 한 장을 딱 남겨. 그래서 딱 봤는데 A 플러스를 줬어, 걔한테. 뭐라고 쓴 줄 알아? 이놈이 삶이란 무엇인가 1000장으로 이제 막 그때 완행이 기차를 타고 움직였나 봐. 우리 초등학교 윤리시만 읽은 건데 그 친구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무 믿지 못할 정도의 말을 쓴 거야. 이 사람이 계속 기차여행을 하다가 삶이란 무엇인가 찾으려고 막 그러다가 득도를 한 거지. 어떤 글을 보고 거기 상점에 삶은 계란 이거 보고 득도를 하는 거. 삶은 계란 그거 소설했어요? 과학생이 나와요. 그러냐? 근데 그거 듣고 내가 너무 웃겨갖고 에이 거짓말일 것 같은데 삶은 그냥 보시게 하면 보시게. 자, 여러분, 연기도 말입니다. 똑같은 실험을 하겠죠. 연기도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공통연 확인 실험은 산이 잘 나오더라고요. 자, 연기는 말입니다. 연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는 거야.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꾸는 거. 푸른색으로 바꾸는 이것이 수산화이온이에요. 특징이. 그래서 이걸 외우고 싶다, 굳이. 여러분, 여름 내내 우리 산이 어때요? 산이 푸르죠? 이 푸른 산이 가을이 되면 붉은 산으로 바뀌게 산의 성지시게. 그 반대가 연기입니다. 알겠어요? 어이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알겠죠? 이거 똑같습니다.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놓고요. 일단 전기를 통하기 전에 뭐를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전해질. 누구? 질산칼륨. 준비 작업은 똑같아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얘가 전해질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전해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양극. 여기다가 음극을 딱 걸어주고, 연기에 적신 실을 떨어뜨리는 거죠. 지금은 연기를 얘로 정해볼까요? KOH로 이렇게 KOH 정해볼게요. 이러면 푸른 색깔이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여기요. 푸른 색깔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푸른 색깔. 이게 누구다? 수산화이온이다. 이게. 자, 그러면 염기를 KOH를 썼다면 우리는 음극으로 이동하는 이온 요거 음극으로 이동하는 이온 무슨 이온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양이온이 가겠죠. 그래서 질산칼륨의 칼륨 수산화칼륨 칼륨 그래서 얘 하나밖에 없어. 칼륨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게 함정이라고 해요. KOH에도 K NO3 수용액에도 K 그래서 전해질로 넣었던 질산칼륨 수용액 속에 요 칼륨 이온이 있었다면 여기도 칼륨 이온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요거 하나만 이동하는 거야. 그럼 양극으로 가는 거. 양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음이온이 가겠죠. 그러면 자 무슨 색을 띠는 푸른색을 띠는 수산화이온하고 그 다음에 질산이온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산과 염기의 정의고 사실 아레니우스의 이 개념은 말입니다. 암모니아의 등장으로 NH3의 등장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NH3는 이온결합 물질도 아닌데 물에 들어가서 염기가 되거든요. 오히려 HCl, H2SO4와 같이 분자성 물질인데 그래서 약간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후설이 무너지고 또 수소이온도 물속에서는 수소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하이드로겐 이온이라고 H3O 플러스로 존재하는데 그런 걸로 좀 무너졌죠. 여튼 66쪽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게 나오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지시학의 색깔이 있을 거예요. 지시학 색깔 이렇게 외우세요. 내신에서는 죄다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지시학 색깔은요. 일단 색깔을 외우기 전에 우리 무지개 색깔을 얘기해봐요. 빨, 주, 노, 초, 파 여기까지. 이 앞에다가 요것만 집어넣읍시다. 무무만. 무색 요거만.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볼게요. 산성에서, 중성에서, 염기성에서 무색 빨간색을 띠는 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페놀프탈렌이. 우리가 페놀프탈렌 PP라고 보통 불러요. 다음 겹쳐서 얘기합시다. 페놀프탈렌 빨간색인데 염기가 산성에서 빨간색이고요. 중성에서 주황색이고요. 염기에서 노란색을 띠는 애가 메틸 오렌지라는 애예요. 에몬데 사실 페놀프탈렌은 그 지시약 자체도 액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화학평형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체도 지시약 색깔이 있어서 많이 넣으면 안 좋고요. 염미성 지시약이에요. 그리고 메틸 오렌지는 산성 지시약이고요. 가끔 중성에서 주황색을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책이 있어요. 진짜 보면 약간 주황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밝은 색깔이에요. 다음 마지막 남은 게 얘죠.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혹은 녹색이라고 하고요. 염기에서는 파란색, 생명과학에서는 얘를 황색, 녹색, 얘를 청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똑같아요. 색깔은 이걸 브롬, 티몰, 블루라고 합니다. 이거보단 얘가 더 친숙하죠. BTB. 요게. 이렇게 지시약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68쪽. 이제부터 양적 관계입니다. 양적 관계인데 잘 들어보세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일가만 먼저 퍼펙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가는 아직 학교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가만 다루고 일가 이과 관계는 아직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보고
너희들 학교에서 프린트 주는 거 보고, 그리고 내가 스킬을 알려줄 거니까 일까일까만 잘 봅니다. 이 중화 반응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수용액 안에서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잖아요. 수소이온의 수, 수산화이온의 수, 얘들을 모두 따질 때는 가수에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가일 것만 배운다 했으니까 가수는 쓸 필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1이니까 거기에다가 농도에다가 거기다가 부피 밀리리터만 그냥 곱하면 이들의 수, 이게 진짜 값은 아니에요. 상대 값이거든요. 이걸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과연 무엇인가, 저렇게 두 이온이 만나는 게 중화 반응이라 하는데 우리는 양적 관계를 따질 거라고. 봅시다. 산과 염기가 만나는 건데 이게 뭐다? 수용액입니다. 수용액 여러분. 이게 이렇게 수용액이야. 우리는 수용액만 다룬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들이 만나면 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염. 이게 설트라고 하는데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염이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왜 염이라고 하느냐? 반응하지 않고 남는 물질인데 얘가 반응을 하면 앙금이 될 수도 있어요. 앙금이 생기는 반응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염기의 양이온과 보여요? 산의 음이온이 남는 거지. 수용액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가 발생하는데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해요. 물이 하나 만들 때마다 열이 생겨요. 이렇게 되는 식이죠. H2까지. L. 그럼 여기서 구경권 이온은 누구냐? 나탈질환이죠. 구경권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고,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다. 알자 이온은 누구냐?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을 보면 알자 이온이 있어요. 누구냐? 수소이온이요.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만나 1대1로. 그래서 H2O L을 하나 만들었다. 자, 봐봐요. 입자수가 반응물은 2개거든요. 생성분 하나예요. 이렇게 무질서한 정도가 줄면 발열이에요, 발열. 열이 생기는 얘들은 발열 반응이다.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며 발생하는 열이 생성되는 물의 수와 비례해요. 그러니까 결국 수소이온 10개 있으면 수산화이온 10개가 필요하고 물 10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제가 플루차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말이냐? 이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비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비커가 있고요. 여기도 비커가 있습니다. 비커를 총 4개를 그려보세요. 가, 나, 다, 라로 놓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 거기 책에는 염산을 잡아놨는데 저는 나트륨이온을 잡아놓을 거고, 보세요. 동그라미는 Na 플러스 이온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빗금친 거, 얘는 수산화이온을 뜻할 거고요. 삼각형은 수소이온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별표가 수소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Cl을 뜻하겠다. 이렇게. 제일 먼저 아무것도 넣지 않은 가실험은 이렇게 존재했을 겁니다.
음이온 2개, 양이온 2개. 저런 식으로. 그래서 요건 상대값이니까 참 출발이 저거구나 라고 보세요. 이 상태를 우리는 액성이라고 하거든요. 수용액의 성질, 액성이 염기가 되는 거죠. 염기성.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본다면 뭐 페노프탄의 색깔, 얘가 붉은색이 되겠죠? 붉은색이 되겠죠. 붉은색. 그리고 생성되는 물. 없죠? 반응 안 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염산을 V만큼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수용액이 늘어납니다. 떨어져서 용액이. 그럼 흰색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 얘가 들어와요, CL이. 흰색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경꾼 이온 수는 그대로인데, 수산화이온이 하나 줄었어. 수소이온은 없고, 근데 CL이 하나가 된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OH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CL이 메꿨다고 지금. 전화협은 0이에요, 계속 여전히. 그래서 얘는 어쨌거나 무슨 성이냐? 염기다. 그리고 색깔도 역시 뭐 염기성이 좀 떨어지긴 했어도 붉은색이다. 물은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한 번 더 넣습니다. HCl을 한 번 더 넣었어요. V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더 넣습니다. 응? 물이 어디서 생겨요? 아하, 잘 보세요. OH 하나랑 HCl이 데리고 들어온 수소이온이랑 만나는 거죠. 아셨어요? 자, 여기는 한 번 더 넣었으니까 수용이 더 높아졌을 건데, 나트륨이온이 그대로 있죠? 근데 CL이 생기고, 나트륨이온 있고, CL이 생기고, 이렇게. 알았어요? OH가 하나 넣는 거야. 왜? 저 삼각형이 CL이 데리고 들어온 수소랑 반응해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걸 중성이라고 한다고요. 중성.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동일한 개수가 존재하는. 그래서 얘는 무색이 되어버린다. 이때 만들어진 물이 최대다. 이렇게. 다음 한 번 더 넣습니다. 더 넣어요. HCl을 더 넣었더니 이젠 부피가 여기까지 갑니다. 이러면 이곳에 누가 생기느냐? 얘가 생기기 시작해요. 별표. 얘는 여전히 2개거든요. 얘는 없어요. 근데 얘가 하나 생기고 얘가 3개가 돼버려서 산성. 역시 무색인데 사실 여기 생성되는 H2 수는 여러분 여기는 안 생겨요. 사실은 더 이상 수산화이온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자. 이렇게 어떻다고? 반응 안 해. 일정하다. 그냥 2개로 멈춰있다. 자, 여러분 얘를 제가 원그래프를 나타내 볼게요. 잘 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잖아요. 양이온을 왼쪽에 쓸게요. 나트륨 이온이 2개고요. 수산화이온이 2개였던 거였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저들은 1대1로 있을 수밖에 없어. 전하의 합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갔어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잖아요. 이 나트륨 이온의 숫자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CL로 바뀐 거고 하나는 여전히 OH가 남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여기까지 갔죠? 근데 중성 그림을 보세요. 2개가 나트륨 이온이고요. 2개가 CL이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얘들아. 이 중화점에서는 있잖아, 얘들아. 이온이 존재한다는 거 명시해. 어떤 이온이 존재한다고? 구경꾼 이온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온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지 말고 두 번째. 얘와 얘가 없습니다. 여기. 다시 말해서 산 하나와 염기 하나를 만나게 하면 중화점은 이온이 2종류밖에 없어요. 이해 갔어요? 여러분 다시요. 내 말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이 원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산이 하나고 염기가 하나면 중화점에서는 이온은 딱 두 종류밖에 없고요. 이것이 염기든 산이든 뭔가 액상을 띄면 이온은 세 종류 있어요. H와 OH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누구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다 반응해야 되니까. 맞죠? 자,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로 갔더니 봐요. 이제 세 개가 CL이 된 거야. 그리고 두 개가 누구고 여전히 NA인데 요 하나가 누구야? 수소이온이 된 거지. 이해 갔니? 자, 봅니다. 얘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잖아요. 자, 가한 HCl의 부피를 놓을 때 이온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온수. 이렇게 존재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반응이 계속 일정하고 나트륨 이온이었고요. 두 개를 계속 똑같았잖아. 이건 누구였어요? CL이었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고? 중화점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누구였습니까? OH였죠? 점점 줄다가 0 된 거. 근데 없다가 나타난 거 누구였어요? 수소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요. 총연수 그래프가 이렇다는 거예요. 중화점까지는 봐봐요. 4개예요, 4개. 맞죠? 중화점까지는 어차피 4개였어요. 근데 중화점을 넘어가니까 넣어준 액성을 따라서 커지는 거예요. 기하수적으로.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농도는 어떨까요? 이온수는 그대로 4개인데 저 부피 보세요. 커졌죠? 그럼 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 농도는 떨어진다. 용액의 부피가 많아지니까. 이러면 전류가 이렇게 돼요. 이온수는 그대로 지금 농도가 옅어서 전류가 그대로 돼요. 알았습니까? 전류가 그대로가 돼요. 자, 여러분. 결국 중화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H2는 요랬다는 게 나와요. 그 뒤에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온도도 자, 여기 출발하죠? 여기까지 커져, 높아져요. 중화 반응 때문에.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고요? 식어서. 열은 발생하지 않지? 뺏기기만 하지? 식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중화 반응 때문에 발생했는데.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 일가산과 일가 염기가 반응을 합니다. 한 종류씩. 중화 반응 후 총 이온수 있잖아요. 무조건 액성이 강한 수용액 속에 구경권 이온수에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실험 가의 구경권이 나트륨 이온이죠. 몇 개요? 2개죠? 나는 액성이 염기성입니다. 산성과 만났을 때. 그러면 액성이 강한 구경권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죠. 마지막 실험 보세요.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액성이 강한 건 염화 이온이에요. 맞지? 얘와 얘 두 실험 총 이온수는 4대 6입니다. 전체 연수가. 하지만 일가기 때문에 2대 3 끝난다. 액성이 강한 구경권 이온수만 따라가면 된다고요. 두 번째요. 중화 반응 시 생성되는
H2의 수를 물을 거예요. 얘는 액성이 약한 수용액 속에 구경권 이온이 결정해.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나는 액성이 약한 구경권이 얘죠, CL. 얘가 하나란 얘기는 물이 하나란 얘기예요. 걔가 데리고 들어온 게 수소이온 한 개니까.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염기 나트륨 이온이 액성이 약하죠? 그럼 이걸 딱 보고 아 물은 2개 나왔겠구나. 수산화이온 2개 들어온 거죠. 아셨습니까? 이거를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빨리 풀리는지.